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이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를 재상장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협의체 소속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닥사의 기존 선택과는 다른 행보를 보인 셈인데요. 코인원은 유통량 위반과 정보 제공 미흡, 신뢰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됐음을 확인했고 이에 거래 지원을 재개했다는 설명입니다. 위메이드 그룹주 상한가로 올라섰는데 앞으로 시장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게임주의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 3형제 모두 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고 이에 대한 훈풍이 게임주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한 이슈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작년에 고관종을 하던 시절에 10월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메타버스 시장 다시 올 거다. 제 스스로 혼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로메타장 이러면서 혼자서 명명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 시장이 항상 다른 섹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에도 반도체가 많고 코스닥에도 반도체가 많습니다. 근데 대세 상승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 때문에 대세 상승을 할 때 항상 코스닥은 특이한 종목들, 특별한 섹터들이 움직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집권했던 게 제약바이오 섹터죠. 제 기억으로는 2015년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하면서부터 스타트 라인을 끊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간에 이제 남북 경협주가 한번 또 왔다 갔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한 3, 4년 전에 한번 메타버스가 크게 일어났다가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도 섹터들, 이제 건설주나 남북 경협주가 지금 가기는 좀 힘들고 그럼 제약바이오가 갈 거냐라고 하기에는 코로나 이슈까지 다 털었고 실제 제약바이오가 과거에 기대감으로 모았던 게 지금은 결과가 나와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이 힘있게 가기도 좀 힘들고 그런 남은 게 메타버스인데 항상 이제 코스닥에서 주도 섹터로 가는 경우는 기대감이나 꿈과 희망이 있는 섹터거든요. 제약바이오도 그렇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몇십 조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이 몇십 조고 이만큼 이게 시장에 성공하면은 이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 이런 꿈과 희망을 싣고 가다가 주가는 결과적으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였는데 아직 메타버스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 세상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도로메타장.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세계는 정말로 뇌파를 이용해서 온라인 눈으로 봐서 이렇게 손으로 클릭하는 게 아니고 진짜 뇌파를 이용해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내가 스스로 움직일 정도의 세상이 돼야지 메타버스 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임주, 컨텐츠주, XR, VR, AR 이런 쪽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견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와중에 위메이드가 쟤를 확 뿌려버렸죠. 갑자기 코인이 이제 위믹스가 상장 폐지를 당했는데 그 당시에도 유통량과 발행량이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관련된 보안 자료들을 봤지만 보안 자료에도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들어있지 않고 거기다가 거래소 닥사에서 보기에는 정말 얘네들이 발행 주식수를 유통 주식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상장 폐지를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완전히 상장 폐지는 아니었고 조그만 거래소 하나에서 상장이 돼 있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닥사 소속 거래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재뿌렸던 위메이드가 이제 스스로 흘린 물을 쏟아진 물을 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섹터 계속 같은 관점입니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를 좀 주목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주식와이프님께서는 이 위메이드의 훈풍이 어느 섹터까지 좀 퍼질 것이라고 내다보시는지 의견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 사실 시장에서 반영이 지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위메이드 하면은 뭐 위믹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기도 했지만 사실상 위메이드의 본질은 게임주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쪽에서 또 최근에 신작 게임 출시를 또 대거하려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의 오늘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물론 그 위믹스를 다시 재상장한다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게임주들 전반에 이제 거쳐서 지금 낙폭주들 위주로 개별
지금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고 지금 위메이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위믹스 상장 폐지 이전 주가로 지금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은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회복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임주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지금 시장에서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게임 섹터 내에서 좀 종목을 옥석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조금 선정을 해주셨을까요? 일단 위메이드를 봐야 되겠죠. 위메이드 네. 얘기를 했으니까 위메이드를 봐야 될 텐데 상한가니까 지금 뭐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마 상한가 이후에 내일 갭상승을 하고 추가 상승을 할지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지 자리가 좀 나올 텐데 일단 6만 원, 아마 7만 원대 자리가 한번 고비가 될 겁니다. 현재 54,800원이고 상승하다가 7만 원대 가면 고비가 될 텐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장기 입평대 인근이 7만 원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도 올라갈 때도 6만 원대에서 7만 원 사이에 고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 구간이 한번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 7만 원까지 많이 치고 갔다가 6만 원까지 조정을 준다면 이 자리가 오히려 눌림목 매수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눌림목을 형성해 주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이 종목 외에도 사실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굳이 상한가까지 찍은 종목보다는 조금 더 후발주들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넥슨 게임즈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저 방송에서 은별 앵커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았는데, 제가 제일 처음 데뷔한 방송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나요? 만약에 들었었더라도 지금 조금 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방송했던 데는 이데일리 온이 아니고, 네. 온게임넷입니다. 정말요? 온게임넷에 처음 들었어요. 네. 온게임넷의 카트라이더 KTF배에서 출전을 해서 그때가 저의 첫 방송 데뷔가 온게임넷이었습니다. 그만큼 카트라이더의 열과성을 다해서 네. 대회와 리그를 쓸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최근에 해봤습니다. 네. 옛날 같지 않습니다. 재미도 옛날 같지 않고 네. 너무 컴퓨터의 사양도 고사양이고 지금 프리시즌인데 프리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프리시즌이 과거에 이제 카트라이더하고 다르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달리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중국 아이디나 일본 아이디나 대만 아이디나 이런 쪽이 들어오면은 순간 이동이 엄청 심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 아이디 달린 차는 저기 100m 갔다가 앞에 뒤에 100m 갔다가 이게 순간 이동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새로 생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서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갈 길은 멀지만 많이 줄었다는 측면에서 과거에 제 나이 때의 향수를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추가적으로 조금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최근에 바닥권을 좀 찍고 61선 인근에선 지지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16,000원대 장기 입평대 가격대에서는 계속 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6,000원대가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접근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좀 더 빠른 종목들을 원한다, 빠른 속도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16,000원대를 돌파해서 눌림목을 주는 걸 확인하고 장기 입평대를 돌파한 다음에 접근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넥슨 게임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종목 더 있으실까요? 예, 그 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임 회사는 네.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네.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낙폭이 과대합니다.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평대 가격을 중심으로 봤을 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장기 평대 가격하고 이격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파하고 먹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장기 평대까지 이 갭만 먹겠다라고 했을 때 먹을 자리들이 좀 부족한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항상 보여드리는 검은색 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 매수를 하더라도 검은색 장기 입평대까지는 먹을 자리가 좀 있어요. 6만 원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상반기에 오딘 대표적인 게임이죠. 대규모 업데이트도 예정돼 있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봤을 때 카카오 게임즈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딱 하나 제가 걸리는 게 있죠. 지금은 다시 또 조금 수면 밑으로 내려갔는데 라이온하트 상장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또 돌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그 상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인 것도 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요즘은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하면은 주가가 하락하잖아요. 근데 제가 초창기 주식하던 시절에는 이렇게 상장을 하면은 주가 상승 요소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회사의 자산이 1,000억짜리였는데 상장을 하니까 이게 5천억이 됐어요. 그러면 주주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호재로 받아들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악재지만 제약바이오가 한참 잘 가던 시기에는 투자자를 확보했다 하면서 호재로 반응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도 참고하면서 매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